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생명체를 할 때 뭐 사람, 그리고 뭐 조류, 그리고 뭐 양서류, 포유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막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키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 문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5가지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분류하기 나름이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지. 그래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시켜놨는데 이제 종류가 총 5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장에 따라서. 1형식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뜻이 전달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 주어 같은 경우는 이 행위를 하는 행위자잖아, 그지? 얘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I go,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내가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직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1형식이라고 해.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거. 2형식은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동사만 쓰면 일단 이 동사가 뭔가 뜻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다가 보충하는 말을 약간 끼워야지만 말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합쳐야지만 동사가 좀 완전한 뜻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뭐 I am, 주어 동사 이렇게 썼지. 나는 이다. 그러면 내가 뭐인지 여기다 설명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건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거 쓸 수 있지. 나는 뭐이다, 나는 뭐뭐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또는 I am cute, 나는 귀여운 상태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뭔가 뜻이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충하는 말까지 같이 끼우면 이제 비로소 완전한 이제 동사 표현이 되는 거지. 나는 소년이다, 나는 귀엽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옆에 명사나 형용사를 같이 써서 이제 그 동사를 만드는 거, 이걸 2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3형식은 뭐냐면 주어에 동사를 쓰고 목적어가 필요한 건데요. 이 목적어는 뭐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I love, 나는 좋아해. 그런데 내가 뭐 좋아할 거리가 있어야 좋아할 거 아니야. I lov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내가 love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love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이 동사인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되는 게 3형식이야.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진 않아, 얘들아. 나는 이다 이런데 내가 이기 위해서는, 이건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뿐이지 어떤 대상이 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을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뭐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4형식은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I gave, 나는 주었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준다라는 행위를 하려면, 내가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는 행위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거를 줄 물건이 필요한 거야. 줄 물건. 그리고 받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준다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받을 사람하고 줄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다. 펜을 너에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I gave you a pen 하면은 나는 너에게 펜을 준다. 그래서 4형식은 뭐냐면 목적어가
사람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야.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또 무슨 뜻이냐면 내가 펜을 주는 거지 너를 주는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이 주는 물건은 펜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준다라는 행위에 얘도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뭐 항상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이지. 그래서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먼저 와서 나는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장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두 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항상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동사가 수요동사일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수요동사는 이 상장을 수여하노라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준다 아니면 가르쳐준다 뭐 갖다 준다 보내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뭐뭐 해준다라고 할 때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해. 예를 들면 내가 보여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해주다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줄 거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주는 물건이나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쇼를 보여주든지 뭔가 보여주는 거리랑 그 다음에 그거를 볼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줄 물건 이런 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지. 그런데 얘가 왜 갈라지냐? 얘가 수요동사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사 종류가 수요동사이면 주어가 뭐뭐 해줍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뭐뭐 해주기 위해서 는 사람하고 뭐 물건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이지 뭐 항상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사형식이라고 해. 근데 이제 거꾸로 나는 준다 펜을 너에게라고 이거 둘이 순서 바꾸는 거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그지? 펜 그럴 때는 you라고 쓰면 안 되고 to you 이렇게 쓰잖아. 이걸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나는 준다 펜을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삼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준다 펜을 이렇게 쓰면 그리고 전치사 구를 뒤에다가 붙여버리게 되면. 그런데 사형식은 나는 준다 너에게 펜을 이렇게 돼. 요거 디테일한 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오형식은 뭐냐면 요거 지금 다시 얘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디렉트 인디렉트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 말로 뭐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 얘는 뭐 압젝트고 그래서 얘가 DO가 직접 목적어고요. 얘는 인디렉트 해가지고 간접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오형식은 뭐냐면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에 대한 뭔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주어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목적어는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될 때. 예를 들면 my mom 우리 엄마가 뭐 시켰다. 그 다음에 나에게 여기까지만 쓰면 이상하지. 우리 엄마가 만들었다 나를.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 그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오리고 자르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었다는 시켰다로 쓰인 거야. 해석이. 우리 엄마는 시켰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면은 뭘 시켰는지 궁금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여기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는 시켰습니다. 내가 뭐 하도록 시켰냐? 뭐 clean my room. clean the room 이렇게 보자. 그러면 방 청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엄마는 시켰다 나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까지만 쓰면 뭔가 불충분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보어가 필요한데 뭐가 보어가 필요하냐면요. 이 목적어가 한 행동이나 이 목적어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더 써져야 될 때 그럴 때 이거를 목적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보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거 주격 보어였거든요.
왜냐면 I am, 나는 이다. 그럼 뭔가 부족해요. 나는 뭐냐는 거야. 나는 소년인지, 나는 귀여운 상태인 건지, 뭔가 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던 이 보어는 주격 보어예요. 그런데 여기 오형식에서 나왔던 보어는 우리 엄마는 시켰다 나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킨 건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나 나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오형식이라고 써. 그래서 뭔가 얘는 주어 동사가 2개씩 있는 느낌이야. 해석으로는. 우리 엄마는 시켰어요. 내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시켰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나에게 시킨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런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나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런 거야. 클린더룸, 청소하는 거. 그래서 요런 거를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5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을 전부 다 가르는 거는 동사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얘들아. 동사. 뭐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자동사 같은 거는 주어가 이 동작을 스스로 하는 걸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주어는 이렇게 다른 목적어한테 이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들, 이런 거 이제 뭐 타동사라고 하지. 그래서 뭐 완전 타동사, 뭐 불완전 타동사 이런 것까지 말하면 지금 너무 길지. 그래서 일단은 총 5종류가 있는데 얘는 주어, 동사. 이 형식은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이 동사가 뭔가 좀 불충분해. 그래서 동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보어까지 써져 있는 거야. 그런데 3형식은 주어가 이 행동을 하려면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여기 이 형식까지는 대상이 필요하진 않아. 얘가 이 행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얘가 그냥 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형식은 얘가 이 행동을 하려면 2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거에게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수요 동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주려면 받는 사람하고 주는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적어가 2가지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쓰면 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놓는 거. 이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동사 종류에 따라서 목적 보어를 이걸 원형으로도 쓰고 뭐 ing로도 쓰고 투부정사로도 쓰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고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이제 5가지고요. 문장에서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런 것들 외에 써져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수식어야, 얘들아.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얘가 주어, 동사까지 있는지, 주어, 동사, 보어까지 있는지, 목적어까지 있는지, 목적어가 2개 있는지, 목적 보어까지 있는지 요거를 이제 살피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다 꾸며주는 말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